여기까지인데 그 와중에 그 되게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어요. 어, 배달의 민족 의 그 아하.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? 일단은 옛날에 배달의 민족은 이제 음식점 주인들한테서 수수료를 받았죠.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게 정액 요금이었죠? 옛날에 네. 그랬을 거예요. 특정 몇 퍼센트 아마 꽤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보다 지금 요번에 발표했던 것보다 높았을 거예요.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항의가 빗발치자 배민이 배달의 민족이 우리 그러면 수수료 안 하겠습니다. 대신에 광고 모델로 바꿨어요. 그래서 이제 울트라콜이라 그래서 뭐 특정 지역의 월 정액으로 얼마를 내면은 이제 거기 그 지역에 이제 최상위에 뜨는 그 뭐 해당 카테고리의 최상위에 뜰 수 있도록 약간 네. 검색 광고랑 비슷하죠. 구글이든 네이버든 이걸 검색 광고랑 되게 비슷한 방식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.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뭐 한 달에 8만 이게 뭐 8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정금으로 바뀐 거죠. 이제 왜냐하면 수수료는 사실 유동적이잖아요. 왜냐하면 주문 건수당 이제 총 매출의 얼마 몇 퍼센트 이제 배달의 민족을 통한 총 매출의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되게 유동적일 거 아니에요. 근데 네. 이제 그 울트라콜 이제 울트라콜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달에 그냥 고정비 나가는 거니까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돈 많은 식당들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제 프랜차이즈죠. 이제 돈 많은 식당들이 그럼 돈을 확 푼 거예요. 그러니까 울트라콜을 대거해갖고 이게 막 각각의 지역에다가 다 그걸 한 거예요. 광고를 다 때리는 거예요. 이제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그냥 광고비 확 하면 된다.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깃발 꽂기거든요.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깃발을 꽂는다는 거죠. 그 검색 결과 위에다가 네. 깃발을 꽂겠다 이 소리인 거죠.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의 고심과 개발과 끝에 요번에 나온 게 오픈 리스트예요. 그래서 오픈 리스트는 뭐냐? 결국은 어떻게 보면 수수료로 돌아가는 거예요. 수수료로 돌아가는데 이게 뭐였지? 한 달 매출의 5.8%인가 그럴 거예요. 제가 알기로는. 근데 네. 그 배달의 민족에 따르면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지금 현재 배달의 민족 가맹점인 음식점 중에서 52% 정도는 울트라콜 때보다 이제 비용이 줄어들 거다. 그러니까 울트라콜 때 이렇게 깃발 꽂았던 거랑 비교를 하면은 가격이 줄어들 거고 이제 밑에 이제 울트라콜을 별로 안 했던 분들은 조금 오를 수는 있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. 근데 사실 52.8%도 그렇게 높은 카운트는 아니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. 이것 때문에. 이제 소상공인들이 우리를 안 얘네가 그래도 힘든데.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 뭐 다양한 뭐 현시국도 그렇고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난리가 났어요 말 그대로. 그래서 이제 어느 도지사는 뭐 공공 앱을 만들겠습니다 뭐 하고 난리를 치지를 않나 뭐 공공앱 얘기는 이따가 할 거예요. 근데 그러면서 이게 난리가 나자 일단은 배달의 민족에서 일단은 보류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아예 전면 백지화를 하겠다. 그게 어제였어요.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랬어요. 저희 녹음일 기준. 이게 아마 어제였을 거예요. 어제니까 4월 10일에 아예 그 백지화를 하겠다.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하겠다. 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참 글쎄요. 이게 저는 사실 이게 타다 때랑 좀 상황이 비슷하다고 봐요. 이게 처음에 특히 이제 그 백지화 하기 전에 일단 보류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점부터 약간 좀 이거 작년에 타다 사태랑 좀 필이 비슷하구나. 좀 분위기가 비슷하구나. 지금 양상도 비슷하고 이랬는데 뭐 일단은
아마 배민도 이제 타다 사태를 보면서 이대로 밀어붙였다가는 그 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물론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 타다같이 편법 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서 사실 그렇게 쉽게 무너질 곳은 아니긴 한데, 근데 이제 뭐 자기네들도 내부적으로 계산을 좀 해봤겠죠.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됐다가는 진짜로 잘못하면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포기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저는 모르겠네요. 일단은 제가 처음에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트위터에도 적은 적 있고 뭐 이제 여기다가도 넣어놨었는데, 저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 잘못했다 아니면은 뭐 좀 안타까운 부분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. 이거를 발표한 타이밍이 일단 두 가지에서 일단 문제가 돼요. 고작 그게 얼마 전이죠? 한 두세 달 됐나요, 지금?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된다고 발표됐던 게? 그 정도 된 것 같죠? 한 2, 3개월 전? 네. 예, 네. 2, 3개월 전에, 고작 2, 3개월 전에 그런 발표가 있었고, 그 다음에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 이 난리가 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모두 다 뭐 지금 자영업 다 죽어가고 있다, 뭐 아무도 뭐 음식점에 오질 않는다, 뭐 이런 식으로 다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, 이 상황에서 뭐 일단은 뭐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뭐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뭐 모두가 막 갑자기 그 지출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. 수수료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. 뭐 이제 배달의 민족에 나가는 돈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라고 당연히 그랬지만, 그래도 일단 베이스 그 지출이 올라가게 되는, 그러니까 울트라콜을 많이 안 하시는 이제 뭐 음식점 사장님 입장에서 이게 올라가게 되는, 이제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정책을 하는 거는 제 생각에 이건 타이밍적 실수였다고 봐요. 물론 이제 지금 여태까지 계속하고 있었던 뭐 개발 인력이나 개발 일정이나 뭐 이제 그런 거를 거스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시점에 발표를 한 것 같기는 한데, 과연 이 타이밍이 좋았을까? 일단 왜냐하면 제가 그 생각이 제가 이제 그 생각이 좀 더 확고하게 들었던 게, 이제 처음에 그 배민이 한 발 뒤로 물러섰을 때가 내부 이유를 들어보니까 정부가 이제 반독점에 대해서 좀 더 보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일단은 옛날에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됐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, 이렇게 크게 이런 류의 합병이 있으려면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그 독과점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. 네. 그 타이밍에 이런 정책을 내놓게 되면은 당연히 불리하죠. 그런 공정거래위원회가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를 반독점 사안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배민 쪽에서 뒤로 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아마 그거 아니었으면 강행했을 것 같아요. 사실은 네,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사실 그리고 그 자체 시뮬레이션이란 말도 좀 데이터 포인트가 좀 많이 부족했던 문제도 있고, 자체 시뮬레이션이란 말만 했지 이게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수치인지는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. 그래서 신뢰성이 1차적으로 문제가 돼요. 왜냐하면 자체 시뮬레이션이니까 이게 뭐 제3자를 통한 그 리서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거니까, 자기네들이 물론 이제 딴쪽 증거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의심스럽긴 하죠. 네, 그런 게 있었고요.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뭐 좀 이따가 이제 공공의 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, 사실 여기까지 봤을 때 좀 두 분의 좀 생각을 좀 듣고 싶거든요. 이건 약간 독점의 폐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저는. 예, 그러니까 독점의 폐해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. 아직 그 인수가 완전히 허가된 건 아니지만 지금 공정위에서 계속 검토 중이고요. 네. 그렇지만 이미 인수가 결정된 상태에서 된다고 가정하고, 아마 그 배민에서는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. 둘이 가정을 하면은 이걸 경쟁사가 없거든요, 사실상. 네. 뭐 우버이츠가 경쟁할 거예요, 뭐 쿠팡이 경쟁할 거예요. 놀랍게도 우버이츠는 사업 접었어요, 우리나라에서.
그러니까. 네, 작년에 접었어. 그러니까 사실상 독점이고 거의 뭐 독점 아니면 과점이죠.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가격을 올려버리면 이걸 저지할 만한 경쟁사가 없는 거죠. 그리고 소상공인들, 뭐 음식점 입장에서는 이걸 안 쓰면 뭐 울며 겨자 먹기라고 겨자 먹기식으로 쓰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. 그걸 아니까 이렇게 한 거라고 봐요, 저는. 당연히 뭐랄까, 저는 제발 공정위에서 이 인수합병권을 이제 불허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. 사토몰라님도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. 예. 예, 뭐 비슷한 생각이죠.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. 얘네들이 근데 사실 해결하겠다는 문제라는 게 그 울트라콜 그게 결국 자기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잖아요. 어떻게 보면. 그렇죠. 그렇죠. 뭐 그래서 나름 자기네들 네. 입장에서는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지금 내놓은 거죠, 사실.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의 시뮬레이션 아마 그건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오픈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런 식으로 개편을 하면 똑같은 위치에 울트라콜을 써서 그 위치에 올라갈 때 비용보다 우리한테 이만큼 떼주는 게 좋다 이건데 저는 이게 진짜 지나치게 배민 중심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. 자기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매출액의 5.6%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적은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. 그렇죠. 이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뭐 마진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. 애플처럼 막 50% 마진에서, 남기지 예. 않거든요. 그 적은 10,000원 마진에서 팔면 얼마 몇백 원 남길걸요 아마? 그런 식으로 그게- 장사할 텐데. 예. 특히 이제 소액일수록 그게 더 심하죠. 그렇죠. 보통 박리담매라고 하죠. 예. 그런데 그런 그래가지고, 상태에서 예. 5%를 떼간다는 건 좀 그런 그렇죠. 거거든요. 예. 네네. 사실 저는 그 취지 자체는 좋았다고 봐요.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울트라콜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 맞고,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취지는 찬성하는 편인데, 어디서 꼬였는지 모르겠어요. 이 전반적인 왜냐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도 먹고 살긴 해야죠. 이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도 이거를 자기네들 서버도 돌리고, 이제 개발자도 있고, 이제 이제 직원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, 사실 그게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, 사실. 이 모든 게. 사실 이러한 이제 뭐 공유 경제 플랫폼은 사실 전통적으로 돈이 안 벌리는 사업이잖아요. 우버 보세요. 만년 적자인데. 리프트도 그렇고. 그래서, 그러니까 뭐, 되게 여러 이해 관계가 얽혀 있었던 문제라고 봐요.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 이게 딱 저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 사실 이 스탠스는 사실 그때랑 비슷하긴 해요. 타다 때랑도 비슷하긴 했는데 타다는 전혀 다른 이유로 좀 누구의 편에도 안 섰던 때긴 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사실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배달 앱이 있기 전에는 이제 다 전화를 받아야 했잖아요.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음식점 입장에서는 전화 주문 받고 막 이러는 게 도리어 더 힘든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전화를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그동안 이제 나는 그동안 음식을 만들든지 뭐 배달을 하든지 뭐 그래도 되는데, 그래서 그나마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앱들이 좀 좋은 거는 그냥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스크린에 그냥 뜨기만 하잖아요. 예, 그리고 정리도 네. 되는 거고 알아서. 예. 네.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,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잠깐 얘기해야 될 거는 이제 공공앱 얘기가 또 있죠. 이거는 모 도의 모 도지사가 한 얘기인데, 얘기할까요, 이름 얘기해도 되나? 뭐 상관없나?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. 네, 경기도의 이재명 도지사가 그랬어요. 우리 공공앱을 만듭시다. 이런 식으로 했는데,
그 아저씨 이쪽은 다 물었으면 좋겠어요, 저는 솔직히. 진짜로. 그러니까 공공 배달앱이 있긴 있어요. 그 이제 군산시가 대표적인데 군산시에 이제 역전의 명수라고 있대요. 왜냐하면 군산시는 당연히 배달의 민족은 수도권만 하거든요. 그래서 아직 다른 지역에는 있지도 않은데, 그러니까 군산시 같은 경우는 그 나름 이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이제 공공 배달앱을 개발한 건데, 사실 군산시 정도의 사이즈는 솔직히 말이 돼요. 공공 배달앱을 네. 만드는 게 당연히 말이 돼요. 왜냐하면 일단은 당연히 민간이 들어가기에는 규모가 적으니까. 그렇죠. 민간에 들어가기엔 규모가 너무 작아요. 뭐 배달의 민족이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 두고 군산을 가겠냐는 거죠. 그래서 사실 그 정도의 지역 경제 규모에서는 이제 당연히 뭐 군산시가 직접 이제 역전의 명수를 만들어서 이제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게 사실 말이 돼요. 그 정도 선에서는 뭐 괜찮거든요. 사실 이제 뭐 세금 임팩트도 그렇게 크진 않을 거고 어차피 사용량이 그렇게 많진 않을 테니까.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 개발비가 한 1억 8천 정도 들었고 1년마다 유지비가 이제 뭐 서버 유지비나 이런 게 한 1억 정도 나간다 그러더라고요. 그 정도면 할만하죠. 이제 그 정도 사이즈의 이제 지자체에서 그 정도는 해볼 만하죠. 근데 경기도 사이즈에 그거를 공공 배달앱을 해보겠다 이러면은 경기도 도산 나겠지 않을까? 그거를 이제 사실상 이제 세금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제 뭐 앱 개발 정말 양보해서 개발비 자체는 이제 역전의 명수랑 비슷하다 칩시다. 제 생각엔 근데 1년 네. 유지비가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. 지금 경기도가 전체가 지금 군산시 인구의 몇 배인데 그 사람들이 다 그걸 쓰겠다고 쳐보면은 말이 안 되죠. 사실 이거를 그리고 다 세금으로 돌리겠다 그러면 이건 사실 제 생각에 이건 포퓰리즘밖에 안 되거든요, 솔직히. 써줄지도 의문이고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. 그렇죠. 서울도 보세요. 서울도 무슨 옛날에 뭐 했었니? 무슨 택시 앱 했다가 완전 대차게 망했죠. 이름이 기억도 안 나는데. 뭐 하여튼 이제 공공 택시 앱, 이제 공공 콜 택시 앱을 개발을 했다가 대차게 망했어요. 아무도 안 쓰니까요. 공공이 민간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고요. 근데 반대로 민간이 공공보다 잘하는 분야가 또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하는 게 항상 답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은 해야죠. 근데 이제 그 개입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예, 개입하는 방법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심한 거죠. 예. 위험하죠. 예. 이거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포퓰리즘에 치우쳐진 그런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걸 듣고 이걸 들었고 그다음에 이거에 동조하는 사람들 보면서 한숨밖에 안 나와요, 진짜. 동조하는 분들도 결국 나중에 앱 나오고도 안 쓸 거잖아. 짜장면 시켜 먹을 때 뭘 쓸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텐데. 배민을 쓰겠지. 그러니까. 아니 그리고 사실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그 로그인할 때, 그러니까 막 만약에 정말로 이제 공공 앱이 나온다, 이제 경기도에서 만든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게 얘네 그럼 로그인할 때 공인인증서 써서 로그인하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. 휴대폰으로 인증하겠지. 하긴 근데 뭐 그건 배민도 휴대폰 인증하니까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진짜. 하여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거는 굉장히 인기 없는 의견인 건 알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. 근데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수수료가 이제 사용자 쪽에서 부담한 수수료가 올라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소상공인 이제 그 음식점 사장님 쪽 이제 음식점 쪽에서 이제 수수료를 계속 올리는 건 이제 수수료를 올려서 그걸로 이제 먹여 살리려는 거잖아요, 배민을.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럴 게 아니라 사용자 쪽에서 부담하는 거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? 어떤 방식으로든. 일단은 지금 배민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제
배민 라이더스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배민에서 이제 그 배달 과정을 전부 관리하는 서비스예요. 그거는 그래서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이제 그 배달료로 나가고, 근데 보통 이제 일반 배달 같은 경우는 그냥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역할은 그냥 연결만 해주는, 그러니까 중개만 해주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배달료나 이런 거는, 배달료나 이제 배달 방법 같은 경우는 음식점에서 다 제공을 하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, 아마 그렇게 하면 이제 배민이 뜯어가는 게 적어지는 거죠. 근데, 저는 이런 경우에서도 사실, 배민이 중개 수수료를 명목으로 좀 사용자한테서도 좀 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? 좀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? 그런 생각이 네. 들더라고요. 그거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또 바로 무슨 말이 나올지는 알 것 같아요. 거 봐라 독점하더니.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, 아니, 이 배민도 얘네들이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이잖아요.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지. 이익을 내야 되고. 그렇기 때문에 사실, 네, 맞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,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미국의 포스트메이트나 이런 데는 이제 유료로 이제 월 정액제가 있어요. 이게 또 월 정액제가 있는데, 이 월 정액제 뭐 한 달에 뭐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에 얼마를 내면은 뭐 뭐 특정 금액 이상으로 요즘은 $10인가 그래요. $10 이상 주문을 하시면 무조건 배달료 공짜예요. 이제 배달료를 그냥 월 정액한 거에서 풀에서 빼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. 그래서 저도 차라리 이럴 바에 배민도 이러한 뭐 이름 뭐 배민 프로를 하든지 배민 울트라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뭐 한 월 한 10,000원? 10,000원 정도 받고, 왜냐면 저는 10,000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보통 이런 일반 배송 보면은 대부분 배달료가 한 뭐 3,000원, 4,000원 정도 하거든요. 2,000원에서 한 4,000원, 많으면 5,000원 정도 하는데, 뭐 월 10,000원 정도면 그래도 적당하지 않을까? 그래서 월 10,000원을 받고 그냥 그런 배달료를 공짜로 하든지, 아니면 그런 뭐 나중에 뭐 혹시나 그런 수수료 같은 걸 뭐 중개 수수료 이런 걸 도입을 하면은 중개 수수료를 무조건 면제해드립니다.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물론 우리나라 특성상 이제 가입하는 사람들 많지는 않겠지만, 그래도 약간 이거랑 비슷한 거잖아요. 유튜브 프리미엄이랑 비슷한 거잖아요. 사람들 광고 안 보려고 결국 유튜브 프리미엄 그냥 돈 내고 한다면서요, 많이 생각보다. 네네네네.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죠. 내가 만약에 배달을 많이 시켜 먹으면은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이 배달 수수료 맨날 나가는 게 짜증나니까 그냥 차라리 월을 얼마를 내고 월 10,000원을 내고 그냥 계속 어차피 그럼 수수료 면제되면서 계속 시켜 먹으면은 자기한테도 이득이죠. 왜냐면 그 배달 수수료 10,000원 채워질 때까지 계속 배달 시켜 먹으면 되는 거니까. 사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니,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사실 우리가 덜 귀찮자고 이제 배달 앱에 쓰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직접 전화하는 거, 예. 직접 전화하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주문을 해서 가져오든지 이건 거 귀찮아서 하는 거잖아요. 배달 앱을 쓰는 거잖아요. 네. 사실 미국 같은 경우, 또 미국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직접 가서 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줘요. 뭐 이런 배달 앱도 만약에 나 픽업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배달료 무조건 면제고, 어차피 배달을 안 하니까 당연히. 그리고 전통적으로 배달하는 뭐 피자, 뭐 예를 들어 도미노 피자나 이런 데도 뭐 그렇게 무조건 픽업을 해야지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뭐 엄청나게 센 할인 쿠폰을 많이 뿌려요. 예를 들어서 와서 픽업해 가시면은 한 판 더 드립니다. 뭐 반값 해드립니다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.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이제 배달에 대한 수요를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해서.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옛날부터 맨날 배달을 시켜 먹었었으니까.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해결책,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적용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걸 알아요. 왜냐하면 지금 게 너무 편했거든. 배달료도 쌌고, 뭐, 그냥, 배달료도 쌌으니까 지금 뭐 배달료 올리거나 뭐 배민 수수료를 이제 신설을 해서 확 올리자 이러면은 당연히 미쳤냐고 다 그러겠죠. 근데 이게 돌아가려면은 이게
그 이 서클이 잘 돌아가려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걸 보면서.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말씀이신지 알겠어요. 예. 예.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소리가 어제 트위터하면서 한 소리가 뭐냐면은 뭐니 결국 돈을 아끼려면 몸이 고생을 해야죠. 솔직히 몸도 편안히 있으면서 돈을 아끼려고 그러면 그게 순 날강도지 진짜 솔직히. 그래서 에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보면서 참 이게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되는 상황이랄까? 좀 도리어 사실 타다 택시 때보다 더 이해가 돼요. 사실 이 상황이. 택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놈의 산업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그걸 그대로 보존하면서 막 타도 이러고 있으니까는 내가 할 말이 타다 같은 경우는 타다 사태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응원하기가 싫었고 여기는 약간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되는 그런 부분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좀 보면서 되게 뭔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뭐 제가 물론 이제 배달의 민족에 아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이러는 걸 수도 있겠는데 좀 그런 이해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개발자라든지 이런 분들 근데 솔직히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게 뭐 진짜로 아까 얘기했지만 뭐 배민이 공기업인 것도 아니고 진짜로 그렇더라고요. 네. 프로이님은 참 조용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조용하신 걸로. 네. 그러네요. 저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. 이게 뭐 진짜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막 그 트위터 보니까 트위터를 뭐 때문에 검색을 한 적이 아마 이거 조사한답시고 검색을 했었을 거예요. 그랬더니 뭐 진짜 여기저기 공공앱 소리가 트위터에서 나오는 거 보면서 진짜 이마집을 했어요. 이마 이렇게 손을 짚고 막 이랬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. 저는. 뭐 그냥 공공앱 개발하면 뭐 모든 게 해결되는 막 이런 그럼 여러분 세금 모양새가 안 좋죠. 왜냐하면 민간 영역에 정부가 이제 공기업 세우는 것 마냥 이제 개입을 하는 건데. 근데 진짜 공공앱은 보통은 망한다고 보는 게 맞죠. 예. 맞아요. 망할 확률이 높죠. 일반적으로는. 예. 당장 제로페이 같은 페이앱도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뭐 지금 서울시 같은 거 이제 재난 뭐였지? 기본소득을 이제 제로페이로 쓰는 뭐 서울시 내 화폐로 하면 10%씩 더 준다 이러면서 활성화를 하는 것 같은데 쓸 수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.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. 그걸 생각해 보면 과연 이제 서울시나 뭐 경기도나 이런 데서 공공앱을 만든다고 제대로 될까? 그 사기업들이 만든 앱처럼 편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요. 그래서 뭐 이게 그러니까 뭐 모두가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굉장히 그 밸런스를 맞춰야 돼. 그러니까 배민 입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배민 입장에서 더더 그렇겠죠.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일단 생존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독과점이시니까 뭐 괜찮겠지. 그러니까 다들 생각하는 게 어차피 다 먹고 계신데 뭐 돈 잘 벌리겠지.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러한 공유 서비스 이런 거는 사실 전통적으로 돈이 안 벌리는 사업 분야거든요. 진짜로. 좀 더 이제 제가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바랄 수 있는 거는 그냥 정부도 그렇고 뭐 배민은 이미 그러는 것 같지만 모두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. 특히 정부. 그러니까 사실 타다금지법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물론 뭐 그러니까 그 편법을 이제 메꿨다는 건 좋지만 사실 좀 졸속으로 통과됐다라는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좀 더 다들 신중하고 그러니까 저 이제 이재명 도지사도 저런 소리 할 시간에 이런 중재나 잘해줄 것이지 만약에 소상공인이 이제 배달의 민족이랑 이제 서로 이제 협의할 때 중재나 잘해줄 것이지 저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되게 화가 좀 나더라고요 진짜로 좀.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진짜 힘들다.